인천 여행을 끝내고 청주에 왔다. 사실 청주도 충북에서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꽤 큰 도시라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던 곳. 충청북도의 중심 청주시에 들어가 본다. 청주에서 첫 코스로 선택한 곳은 상당산성. 숙소가 이 근처였기 때문에 가까웠던 여기를 먼저 와서 둘러볼 생각이다. 그렇게 넓은 잔디밭 위로 보이는 산성의 성문. 한눈에 봐도 크기가 제법 큰 산성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저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지? 언덕을 따라 올라가서 성문 앞에 도달하면 그 크기와 위용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다. 성문 안쪽에 상당산성을 안내하는 유체 조감도가 있는데 저것만 봐도 이곳 상당산성은 다른 산성에 비해 꽤 큰 것 같다. 성문 위로 올라가면 청주 시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다. 이쪽은 청주 시내 방향이 아니니까 당연한 건가? 그래도 푸르른 수풀이 잘 어울린다. 일단 산성을 따라 걷기보다는 중심 마을 쪽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따라 내려갔다. 마치 등산을 하는 기분이다. 길을 따라 내려와 중심지로 오게 되면 탁 트인 넓은 벌판과 저 멀리 조성되어 있는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다. 성벽이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다 보니 마치 농촌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도 같은 곳.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에 많은 늪지대와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트여 있던 것이었군. 산성 안쪽의 마을이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가게들은 닫혀 있었지만 곳곳에 주택들도 있고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이곳 마을과 주변을 잠시 둘러본 뒤 다시 올라가 성벽을 조금 걸어보기로 했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높고 길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쪽까지만 올라가면 청주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참고 올라가기로 한다. 힘들게 참고 온 보람이 있는 것일까? 고지대까지 올라오니 저 너머로 청주 시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지만 역시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답게 넓게 펼쳐진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라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산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대단하고 놀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본 뒤 다시 성벽을 따라 내려간다. 슬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상당산성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단체로도 많이 방문하는 청주의 명소인 듯 했다. 이렇게 상당산성을 둘러보고 나와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사실 청주 시내와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청주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길래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렇게 달려온 곳은 청남대. 과거 대통령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대청호를 끼고서 지어져 그런지 확실히 별장으로서는 제격인 곳인 것 같다. 과거에 실사용되던 시기에는 출입이 언금되었지만 지금은 민간에 개방되어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대통령 기념관을 볼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역대 대통령의 여러 흔적들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청남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역사, 역대 대통령들의 연표, 외교 선물 등 다양한 관련 자료들이 있었는데 많은 대통령을 거쳤던 만큼 생각보다 많은 자료와 흔적들이 남아있어 꽤 볼만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기에 한 분이 더 추가되어 있을 것 같군.
그렇게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와 바깥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청남대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커서 다 둘러보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별장 본관과 다른 지점 한 군데만 간단히 둘러보기로 했다. 본관을 향해 가는데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만큼 가는 길목까지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다. 여기가 별장의 본관. 남쪽의 청와대라는 청남대답게 이곳에 청색의 기아 지붕으로 꾸며져 있어 그 느낌이 흡사 청와대와 비슷한 것도 같았다. 별장이었던 만큼 휴양지의 느낌에 맞춰 모던하게 꾸며진 청남대의 모습. 안쪽에는 입장 제한과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건물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한다. 별장답게 옆 한쪽에는 수영장도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수영을 했던 대통령이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였다. 뒤쪽으로 돌아오면 잔디밭과 함께 분수대까지 있어 더욱더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오히려 정면보다 이곳 뒤편이 청남대를 보기에는 더 좋고 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편. 실제로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남대 본관을 둘러보고 오각정 쪽으로 가보았다. 숲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오각정. 이 오각정에 올라 바라보는 대청호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청남대를 구경하러 왔다 대청호까지 곁들여 구경하게 되는 이곳. 여기에 청남대가 없었다면 다른 개인 별장이나 숙박시설, 레저시설들이 엄청 드러났을 것이다. 그렇게 청남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시간상 더 둘러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러고 보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청와대도 개방이 되어 있을 텐데 청와대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다시 청주시 중심가로 돌아와 시내에 입성했다. 청주의 중심 도심지답게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모습의 도심지를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인분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만나고 나서 함께 성안길을 걸어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청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청주 토박이 분이셔서 여러 안내와 스토리를 들으며 군데군데를 걸어볼 수 있었다. 직접 걸어보니 이곳 성안길도 꽤 번화한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많은 가게들이 들어서 마치 서울의 명동 홍대 거리를 연상하게 했다. 이것저것 구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분위기로 청주 시민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곳. 어린이날 휴일에 걸친 주말 연휴에 코시국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 시점이라 더욱 많은 인파가 몰려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이곳 청주시도 꽤 큰 도시라는 것을 이곳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명한 것이 용두사지 철당간. 높이 솟아 홀로 이곳을 지키는 철당간을 중심으로 주변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리고 이곳 성안길에는 시네마 거리 영화 테마의 거리가 있었다. 레드카펫 트로피를 형상화한 거리를 중심 시작점으로 여러 유명 영화를 표현하거나 상징한 벤치, 장식물 등 여러 다양한 테마들이 꾸며져 있었다. 또한 이곳 거리 입구에 큰 아트박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영화 베테랑의 촬영지였다고 한다. 마동석이 아트박스 사장인데 했던 그곳.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우들의 손도장과 사인도 남아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번화하고 볼거리가 많았던 청주의 성안거리와 시네마 거리. 오지 않았다면 분명 후회했을 것이다. 그렇게 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지인분께서 자주 가신다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쉬기도 할 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사실 혼자 다니다 보면 가끔씩 적적함을 느낀다거나 심심할 때가 있곤 한데 이렇게 그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헤어지고 난 뒤 조금 더 거리를 거닐며 그 모습을 더 담아보았다. 5월 초 치고는 제법 더운 날씨였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젊은이들의 열기가 이곳 거리를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이곳을 벗어나 다음 코스로 생각해둔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청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찾아온 곳은 수암골.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든 벽화거리나 특화골목은 꼭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청주에도 찾아보니 그런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여기 수암골. 벽화거리가 유명한 것 같았지만 드라마 촬영 중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듯하다. 제빵왕 김탁구, 카인과 아벨 등등 곳곳에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안쪽으로 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수암골 벽화거리가 시작된다. 좁은 골목길에 군데군데 그려진 벽화들은 구석까지 생각보다 꽤 세심하게 꾸며져 있다. 이것들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보고 가려면 아마 이곳 골목길 하나만 올라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정도이다. 특정 테마나 주제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골목길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특별한 분위기와 느낌을 내어주고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마을인 만큼 조용히 중심을 둘러보는 중. 조용한 만큼 차분히 둘러보기에도 좋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길을 따라 계속 오르면 어느새 청주 시내의 모습을 넓게 볼 수 있다. 난 사실 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오르면 아예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제대로 전망을 볼 수 있었다. 산 중턱에서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청주 시내의 모습. 사실 내가 여기 수암골에 와보기로 한 것도 바로 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었다. 낮보다는 특히 밤의 야경이 더 좋다고 하던데 지금 이 모습만 봐도 그 풍경이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된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가까이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테라스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나도 이참에 그 여유를 즐겨보기로 했다. 수많은 카페들이 들어서 있어 그중 적당히 한 곳을 골라 들어가기로 했다. 여지껏 많은 커피를 마셨으니 이번에는 조금 특별히 요거트 스무디를 주문하였다. 햇살이 들이치는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음료 한 잔의 여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맛. 슬슬 해질녘이 되어가면서 저 너머로 넘어가는 구름 사이에서 뻗어져 나오는 햇살과 그 아래에 보이는 풍경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청주 여행도 그렇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충청북도의 중심도시 청주를 둘러보게 되었다. 사실 오기 전까지는 어떤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 느낌과 감을 잡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곳저곳 가볼 만한 곳이 곳곳에 자리한 곳, 그곳이 바로 청주였다. 청주에 대한 좋은 기억과 느낌만을 간직한 채 이제 다음 충청도의 도시를 찾아 떠나고 있다.